아기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안 돼, 조심해. 이 말을 계속하게 되는 분들, 진짜 이 영상 한번 끝까지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기가 뭘 만지려고 하면 위험할까봐 뜯어말리고, 꺼내면 다시 치우고, 어디 올라가면 빨리 내려오라 하고요. 근데 몬테소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아이의 행동이 문제라기보다 계속 안 되는 것만 가득한 환경 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바다스깽이 집이에요. 오늘은 몬테소리 전문가도 아니고 진짜 평범하게 육아하고 있는 직장인 엄마인 제가 정말 평범한 집에서 시행착오도 엄청 겪고 하나하나 공부해가며 아이랑 함께 환경을 바꿔보면서 느꼈던 이건 진짜 중요하다 싶은 기본이지만 핵심인 네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아이를 위해서 몬테소리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긴 한데 도대체 어디부터 바꿔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몬테소리를 정말 좋아하게 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자유 속의 규칙이에요. 몬테소리가 아이 주도를 강조하는 교육관이지만 아이 마음대로 다 하게 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주되 그 안에 가족의 규칙과 질서는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주방에서 원하는 재료를 언제든지 직접 잘라볼 수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이용 칼도 아주 어릴 때부터 사용해 왔고요. 대신 규칙은 분명해요. 칼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 때는 꼭 엄마 아빠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하고 칼을 쓰고 싶을 때도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걸 아이도 알고 있어요. 점프나 춤추기 같은 걸 매트 있는 공간에서만 해야 되고 미술 놀이는 아기 방 책상이나 이젤에서 하는 거 이런 식의 규칙들도 자연스럽게 있고요. 처음에는 사실 계속 알려주고 반복해야 했는데 이제는 아이도 스스로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고 알았어, 있더라고요. 그려봐. 저는 이걸 보면서 몬테소리는 통제하지 않는 육아가 아니라 아이를 믿어주되 환경과 규칙으로 도움을 주는 거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비싼 교구보다 먼저 바꿔야 했던 건 아이한테 안 돼! 이거를 덜 말하게 되는 조화 환경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몬테소리 환경이라고 하면 예쁜 교구장, 막 전면 책장, 원목 교구 이런 것부터 떠올렸거든요. 검색만 해도 너무 예쁘게 꾸며진 공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 정도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기 월령이 높아질수록 바깥놀이를 사실 더 좋아하게 되잖아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고 정리해둔 환경도 금방 다시 엉망이 되고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한 인테리어가 아니었어요. 아이가 스스로 보고, 꺼내고, 탐색하고, 정리할 수 있는 구조? 그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 두 돌 전까지는 아이만을 위해 산 가구가 사실 없었어요. 출산 때 선물 받은 아기 범퍼 침대랑 매트? 이게 다였고요. 책장도 교구장도 제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쓰던 걸 그대로 활용했고요. 그러다가 아이 두 돌이 가까워질 쯤에 마침 이사 계획이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기 방을 몬테소리 환경으로 꾸며주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몬테소리 환경 아기방 꾸민 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눈높이에 맞추되 오래 쓰고 합리적인 것들 위주로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아이 눈높이로 집을 다시 보는 거였어요. 진짜로 아이 키에 맞게 무릎을 꿇고 주변을 쭉 둘러봤거든요. 어른 기준에서는 잘 정리된 집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손이 안 닿는 거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아기 방 책장의 책은 가장 아래로 다 내리고 아기의 크고 작은 물건도 손 닿는 위치로 전부 바꿨어요. 자주 쓰는 건 직접 그냥 꺼낼 수 있게 정리한 거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기가 해줘 보다 스스로 하는 행동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책을 꺼내고 장난감도 꺼내고 정리하기 같은 것들까지요. 심지어 제가 잘못 끼워둔 책은 여기 아니잖아 라며 원위치에 갖다 두기도 해요. 그리고 몬테소리 환경과 관련해서 교과서적으로는 거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기 거울을 꼭 설치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설치하려고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유리 거울은 위험할까 봐 일단 걱정되고 아기용 제품으로 나온 거는 마음에 드는 걸 못 찾겠어요. 저희 집에 기존에 있었던 전신 거울도 아이가 밀면 그냥 쓰러지는 구조라서 아이 방에는 두지 못했고요. 이번에 이사 오면서 현관 입구 한쪽 벽면에는 전신 거울을 아예 빌트인처럼 붙여 넣었어요. 근데 아이가 거기에 앉아서 신발도 신을 수 있는 벤치도 같이 만들었고 아래 칸에는 직접 신발을 정리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스스로 앉아서 신발을 신고 거울을 보고 막 되게 예쁜 표정 이런 것도 지어요. 그 신발도 정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작은 환경 변화가 엄마 아빠도 편해지는 건 물론이고 아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걸 새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리정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몬테소리에서는 준비된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 준비된 환경이라는 게 엄청 예쁜 인테리어가 아니라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 단순하고 정돈된 환경이더라고요. 장난감이 너무 많거나 물건이 복잡하게 섞여 있으면 아이도 계속 산만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이도, 책도, 옷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두지 않고요. 딱 지금 필요한 만큼만. 그랬더니 오히려 아이가 더 오래 집중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도 알아요. 치우면 다시 어지르고 돌아서면 떡 꺼내고 정리와 무질서가 그냥 하루 종일 반복되잖아요. 저희 집도 당연히 완벽하게 유지되는 날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몬테소리 환경은 항상 깨끗한 집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이도 스스로 꺼내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에 가까웠어요. 예전에는 저 혼자 계속 쓸고 닦고 치웠다면 지금은 아이도 한 놀이가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정리 흐름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랄까요? 아이 방도 서랍마다 장난감을 나름대로 구분해서 정리해두니까 이제는 스스로 정확한 위치에서 찾아 꺼내고 놀고 다시 넣는 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웃긴 건 찐아야, 저랑 이거 못 남편이 찾아줘? 평소에 좀 반짝이? 계속 치우고 정리하는 편이기는 해요. 거기다 반짝이 근데 그 모습을 달아놨어? 보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하더라고요. 실수로 제가 냉장고 문을 살짝 열어두고 지나가면 아기가 스르륵 와서 닫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랍이 열려 있으면 열려 있잖아, 빨리 닫아 하면서 알려주기도 해요. 확실히 느끼는 건 아이한테 계속 정리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정리된 환경을 보여주는 게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몬테소리 환경을 만들면서 아니 이건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는 그 모든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집 전체를 전부 아이에게 맞추지 않는 거였어요. 명심해야 하는 건 집은 아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고 엄마 아빠의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키낮은 아이용 화장실, 뭐 아이 전용 싱크대 이런 건 따로 드리지 않았고요. 대신 지금 저희 집 구조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화장실에는 아이가 직접 옮길 수 있고 발을 딛고 올라가기 좋은 발판을 준비해 뒀고요. 물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씻거나 뭐 올라갈 때는 엄마 아빠가 주변에서 같이 봐주고 있고요. 근데 이 발판 하나로 아이 스스로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기저귀 떼기까지 성공했어요. 아이가 혼자 올라가서 휴대용 변기에 쉬야도 하고 응아도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몬테소리 환경 덕에 기저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뗀 편인데요. 이 기저귀 떼기 이야기도 다음번에 한번 자세히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몬테소리 환경이라고 해서 그 이론을 전부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아이 발달에 좋은 방식들도 결국은 우리 가족, 이웃과의 생활 안에서 오래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게요, 제발. 그래서 저희 집도 거실에 마루 매트는 없앴지만 뭐 점프나 그런 걸 하는 거는 매트 공간에서만 하기로 규칙을 만들었고요. 걸어가기 놀이. 하이체어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대신 아이가 스스로 떠먹을 수 있게 된 이후에는 앞에 보조 테이블은 얼른 떼줬고요. 부모와 같은 식탁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기다리고 대화하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 먹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되 자연스럽게 가족 식사 안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요. 그리고 몬테소리를 알게 되면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꾸 뭔가를 가르쳐줘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좀 있었거든요. 더 알려줘야 되고, 더 해줘야 하고, 더 새로운 경험을 시켜줘야 한다고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은 계속 배우고 있는 존재더라고요. 보고, 만지고, 따라하고, 실수하고, 반복하면서요. 특히 아이들은 손으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요즘에 완전히 꽂힌 퍼즐 맞추기, 한동안 늘 했던 클레이 자르기, 뭐 직접 물 따르기, 뭐 데일밴드 붙이기 이런 것들이요. 아이들의 이 엄청난 반복 안에서 스스로 몸을 쓰는 법과 집중하는 힘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언가를 계속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더 집중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믿어주는 것. 아직 어려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다려주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혼자 해냈거든요.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손을 씻고, 세수하고, 정리하고, 수건을 개고, 가방에 물건을 챙겨서 신발을 신고 있고요. 계속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믿어주는 거. 그게 몬테소리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아이가 오래 머무는 아이 방만큼은 온전히 아이에게 맞춘 좋아, 예스 환경으로 꾸며주고 있고요. 안 돼 대신에 스스로 탐색하고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 환경 안에서는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혼자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더 좋은 장난감이나 교구를 찾기보다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몬테소리 환경 구성도 아직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실제 사용하면서 좋았던 것들 계속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육아팀입니다.